아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중국 갔다 오면 김병기 의원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금 뜨거운 감자고 지금 자진 탈당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. 어제 원내대표 TV 토론이 있었는데 박정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탈당이 맞다. 자진 탈당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분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. 한 변호사님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12일 윤리가 예정돼 있는데 네. 이날 아마 뭐 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근데 이제 윤리 절차라는 게 이게 수사 절차랑 비슷하거든요. 네. 불러서 조사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소명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라 그래요. 그럼 네. 결국은 혐의자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뭐 소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12일 날 뭘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.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윤리심판원 의원들도 대부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뭐 자료나 증거를 보고 할 텐데 언론 기사 보도 내용만 갖고 할 수도 없거든요. 네.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리에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. 어떻게 할지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윤리심판원장이 그 휴먼 에러가 아니다. 더 세게 비판을 했어요. 그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김병기 의원 사태를. 근데 오래 끌면 끌수록 안 좋죠. 사실은 빨리 매듭을 짓고 물론 이제 사법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. 정말로 무고하다면 뭐 나중에 복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물론 그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12일 날 예정된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본인은 자진 탈당은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으니까 네. 이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야죠. 네. 10일 날 결론 못 내리고 더 끈다? 점점 악화되는 거지 그거는. 근데 일단은 한동수 변호사님 판단은 이건 휴먼 에러가 아니 당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세게 나올 것 같다. 한동수 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네. 얘기가 네. 생각나요. 뭐 통상 그 있잖아요.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. 예.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 있잖아요. 죄가 무슨 죄야?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된 거지.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의혹만 한 10대까지 넘는 네. 거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의혹이 동다발로 터지기도 쉽지 않은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최측근 보좌했던 보좌관이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언론에 제공을 해서 다 보도가 되는 건데 그 김경이라는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발견됐어요. 네. CS에 본인이 가가지고 엄지척하는 걸 MBC가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경찰은 또 뭐냐? 경찰도 저는 그렇죠. 이해가 안 가요. 이 사실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출국해서 가서 지금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싹 다 지우고 지금 뭐 귀국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배당이 늦게 됐다? 아니 그건 자기네들 사정이지. 배당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건 경찰 내부적인 사정이지. 네. 그리고 이게 고발장이 들어오기까지 꼭 기다리라는 법은 없거든요. 네. 수사기관은 인지수사권이 있잖아요. 경찰도.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경 시의원이나 주요 사건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늦었단 말이죠.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여권 관계자 수사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. 네.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오해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더 원칙대로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.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1차 수사 실패죠. 사실은 출국을 하게 놔뒀다는 그 상황이 됐다는 게 일단 1차적인 수사 실패를 한 거예요. 아니 그리고 김경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. 네.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하고 이러면 이게 집권당에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경찰의 이런 태도가. 네. 원칙대로 해야지. 100% 맞는 말씀이에요. 네. 그게 사실은 뭐 출국 금지라는 건 뭐 법원 영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요청만 하면 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죠. 서류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. 그다음에 이런 문제 사실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라도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무슨
예를 들어서 공천 관련된 뭐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그런 걸 빨리빨리 획득해야 돼요. 음. 왜냐면 거기에 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누가 네. 나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있을 거니까. 그러니까 사실은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. 소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단은 뭐 핵심은 어쨌든 외국에 있지만 네. 이분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음. 뭐 유권을 무효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안 나온다면 바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런 조치들이 한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. 그냥 뭐 전화만 해서 빨리 올게요.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. 어쨌든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요. 수사기관은 강제력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보이는 게 그래야만이 그 조사 받는 분들도 그거에 따라가요. 네. 그냥 뭐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그건 뭐 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. 아니 김경식 의원이 출국한 이후에 취해진 경찰의 조치도 대단히 미온적이에요. 사실은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. 당연히 하는 그쵸. 거죠. 어, 그건. 그거 좀 해주세요. 들어오면 그냥 집에 연락 가요. 주세요. 네, 집에 입국한 그 갔다가. 사람은 집에 가. 네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찰에 이 사람 들어왔어요라고 예. 알려주는 거죠. 알려주는 거거든요. 예.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. 이 정도 상황이면 네, 현장에서 그렇죠. 체포영장을 받아서 네. 받아 놔야지. 그렇죠. 그래서 입국 시 체포를 해야지. 아니 근데 좀 그 이런 것 같아요. 말씀 주신 대로 훨씬 더 엄격하게. 아니 그러니까 왜 기자들은 맨날 국민의힘은 뭐 세대만 때리고 민주당은 막 100대 20, 막 200대씩 때리냐라고 비판하지만 더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. 민주당다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공천 헌금 문제잖아요. 예.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. 거구나 만약에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서울에서. 왜냐면 서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. 더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지방은 뭐 옛날부터 뭐 말이 많았으니까 그럴 네.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. 더구나 뭐 그러면 아이고 시의원이 1억이면 뭐 그러면 구의원 얼마고 시장은 얼마고 이 생각을 다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. 공천 뭐라 할 때 그렇죠. 단가. 그렇죠. 지금 공정가. 그러니까 그렇죠. 공정가. 지금 더구나 네.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네.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나 뭐 결국 민주당도 기득권화되고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예. 결국은 매간매직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단 말이죠. 그렇습니다. 그게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근데 시그널이거든요. 저는 당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게 당 대표 사과로 끝낼 일인가 싶고 두 번째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?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제보센터든지 익명으로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이해관계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안 안 나와요. 나오죠. 그다음에 돈 줬는데 공천 안 되면 대부분 돌려주거든요. 예. 근데 안 돌려줄 경우가 문제가 돼. 유일한 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. 예. 그러면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 봤던 사람이나 들었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익명으로라도 물론 익명 제보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. 예. 엄청난 투서가 난무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? 지난 거 선거든, 그 지난 선거든,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때마다 말은 많으니까. 네.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요 사건만 딱 뭐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.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 여야 우리 사실은 국민의힘을 저는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봐요. 우리 당내 문제부터 해결하면 돼요. 네. 그래서 이 공천에 대한 이 돈이 오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. 그래야만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도 후유증이 없거든요. 안 그러면 굉장히 뭐 이거 위안부에 넘어가니까 우리도 뭐 그럼 해야 되나 이 생각들을 또 하게 돼 있어요. 아니,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습니까? 아예 당신 저 시의원 1억짜리 그렇죠.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.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를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뭔가 좀 더 강력한 그렇죠.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쨌든 방침은 잘 정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단수 공천이 문제였거든요. 네. 전략 공천, 단수 공천이라면 어쨌든 여러 사람이 경선을 안 하고 한 사람한테 주는 거. 네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전원 경선 원칙을 정하는 거는 잘했다고 봐요. 네.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약에 5명 나왔다 그러면 2-3사람 경선을 붙일 때도 전략적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밀어주고 싶은 사람 빼버리는 네, 경우 네. 있거든요. 여기서도 많이 쉽게 얘기하면 많이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선 원칙 전부 정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당원과 일반 상대로 여론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해요. 거의 안 돼요. 어디서 네, 하는지 네.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가는지. 근데 우리 일반 여론조사는 다 공개되잖아요. 네. 뭐 나이별로 직업별로 남녀별로 다 구분이 되잖아요. 네. 그런 식으로 오픈해야 돼요. 사실 투명하게 오픈하면 네. 쉽게 얘기하면 뭔가 뭐 이렇게 작업할 만한 여지가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내에서 여론조사하면 저게 투명하게 되는 거야? 그렇죠. 뭐가 있는 게 아니야?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제도적으로 제가 보기에 바꿀 수 있어요, 충분히. 네,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민주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강선 의원은
제명 처리가 된 거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이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